화려한 도심 속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용산역 텐트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달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2심을 앞두고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신앙인 3명의 삶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실업자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조리직업학교의 전문 교육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식음료 서비스의 실무 노하우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심 속 화려한 그늘 속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긴데요. 대부분 쪽방촌을 가기도 어려운 극빈자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용산역 텐트촌을 천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산역 역사와 서울 드래곤시티를 잇는 구름다리. 다리 밑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펜스 안으로 텐트와 천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집 없는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텐트촌입니다. 이곳의 노숙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 현재는 30여 명이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쪽방촌조차 갈 수 없는 극빈자들입니다. 들어온 거는 한 15년 정도 되고 아는 동생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로 와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텐트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거리의 노숙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전기는커녕 씻을 물도 없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텐트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엔 상자가 널브러져 있고 안쪽으로는 돗자리와 때 묻은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은 이곳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모기떼들을 오롯이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현재 텐트촌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노숙인에게 더위와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게 됐는데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이분들의 마음을 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텐트촌 노숙인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사역단체들은 이들의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일을 먼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 또 기도 그런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2000년 전 가장 낮은 자로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낮고 소외된 곳을 섬기는 한국 교회와 성도가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2심을 앞두고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 행위의 변호에 앞장서지 말고 신천지의 실상을 직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2심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법무법인 태평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 교주에 대한 변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교주는 1심에서 무죄, 그 외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교주 변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리 로펌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가정 파탄을 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변호할 수 있느냐며 신천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평양의 항고심 2심 변호도 이어간다니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분개할 따름입니다. 가출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전피현 측은 또 이교주가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로 이교주가 교도들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소송비용과 횡령금 변제에 사용한 만큼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세뇌되어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모아서 그렇게 그 후원금을 마련한 돈인데 그런 돈을 바라고서 태평양이 변호를 한다는 건 정말 자본주의 사회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태평양을 규탄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 의견과 관련 태평양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전피현 측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신천지 측 교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혹시 보시면서 뭐 다른 생각 안 드시나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신천지 역시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며 2심에선 이만희의 거짓이 명명백백 드러나 신천지 문제가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교주 2심은 오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TV 뉴스 전하팽입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3명의 신앙인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로 불리는 윌리엄 전킨을 비롯해 군산 주민들을 전도해온 목회자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서종표 목사가 전라북도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3명의 신앙인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서종표 목사는 정읍 초대교회를 개척해 20년 동안 사역 후 현재는 군산 중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전킨을 기리는 전킨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으로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전킨 선교사는 1895년 미국에서 군산으로 넘어와 폐렴에 걸려 숨을 거둘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명 전위렴으로 불리던 전킨 선교사는 군산 지역에 최초로 교회와 병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서 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고향인 버지니아에 방문해 직접 자료를 모아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꼭 필요한, 꼭 알리고 싶은 세 분에 대해서 책을 이번에 내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세 권의 책에는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비롯해 군산시의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공헌했던 추명순 전도사, 군산 중동교회 원로 목사인 김용은 목사 이야기가 각각 담겼습니다. 군산시의 작은 섬인 고군산 군도의 전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을 알리기 위한 문집도 출판됐습니다. 책에는 추 전도사가 군산시의 크고 작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24년간 섬 주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토지, 무주택, 무통장, 무폐물 사무의 삶을 실천한 군산 중동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인 고 김용은 목사의 삶과 초기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서 목사는 세 권의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호남 지역 신앙인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요즘 얼어붙은 경기에 취업도 어렵지만 창업 도전은 산 넘어 산인데요. 최근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돕는 조리직업학교의 전문 교육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체 교육과정을 마련한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리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의 수업 현장입니다. 이곳 학교는 요리나 제과제빵, 커피 등 식음료 교육에 특성화된 기관으로 조리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업자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이 2년 전에 비해 2.6배 많아졌습니다. 입학하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조금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저 여기 사관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자 학교는 창업과 취업 성공을 위한 자체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수업 과정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유튜브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전국 6곳에 취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마련한 겁니다. 지난해부턴 자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를 열었는데 이곳에서 졸업생들은 음식 제조, 서빙, 매장 관리 등 다방면에서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있는 실업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취업이나 창업이 되는데 본인이 한 번은 주방장으로
또 한 번은 손님으로 직접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센터처럼 그 포미가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수강생들은 학교에서 실기나 이론뿐 아니라 현장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론 같은 것도 계속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과정에서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봐주셔서 뭐 스킬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품목이라든지 뭐 응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요. 이와 같이 학교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궁극적으로 식음료 분야에서 사회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 미션스쿨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한 조사는 그동안 재능 기부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요리 축제를 열고 해외를 방문해 기술을 전수하며 선교지를 도와왔습니다. 윤경숙 이사장은 기술로 가치와 재정을 창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모든 교육과정의 지향점이라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기술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찾아 대표 회장들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은 취임 후 첫 종교계 예방으로 대표 회장단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이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기독교가 일부 담당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대화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1일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본격적인 지역 재개발을 앞두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주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중증 장애인 자립을 위해 사회복지단체 늘 편한 집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측은 올해가 마지막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연탄교회를 설립해 백사마을 주민들을 향한 돌봄과 교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경북 경산중앙교회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불어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경산중앙교회는 지난 3일 성경 기증식을 갖고 아프리카 차드와 토고에 불어 성경 9,903부와 9,977부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보급되는 성경을 통해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받는 차드 지역과 토착 종교가 뿌리내려 있는 토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델타형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2개월 전 1%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해 현재 7%로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형과 기타 변이인 엡실론형의 변이 부위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알파형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내년 대선 관련 일정이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에 휩싸일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의 시세 변동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호당 8억 2천만 원으로 분양 당시 3억 1천만 원과 비교해 한 채당 약 5억 1천만 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김정학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제보를 통해 무단 반출 의혹을 인지한 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 직원이 올해 3차례에 걸쳐 2리터 기준 6,912병 상당을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사장은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필리핀 남부 홀루섬에 4일 추락한 필리핀군 수송기 탑승자 96명 가운데 4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46구를 수습했으며 수송기 잔해에서 50명의 생존자를 발견한 뒤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민간인 3명도 목숨을 잃었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활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가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입국과 여행을 허용하는 그린패스 대상국에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등 여개국가 4곳에 그린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한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국가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라고만 밝히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가 전면 철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열대성 허리케인인 엘사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철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 수색 구조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서프사이드의 찰스 버켓 시장은 복구가 아닌 구조를 위한 철거라며 희생자와 함께 잔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쪽 방향으로 나머지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현재까지 수습된 사망자는 24명이며 실종자는 124명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오는 19일 방역 규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사람 사이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술집과 식당, 미용실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정부는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규제들로부터 벗어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도심 속의 그늘로 불리는 용산역 텐트촌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휴가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많은 이들이 휴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집이 아닌 텐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럴 때 우리 주변 그늘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